4.15 총선, 우리 지역 가장 뜨거운 경합지에 후보를 만납니다. 5시엔 대세남 금요일 특별기획, 선택 4.15.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5시엔 대세남에서는 4.15 총선 기획 특집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4.15 총선 격전지 대전 중구의 후보들을 좀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주요 정당의 이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면서 충청권 21대 총선 전국이 본격화되고 있지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까지 맞물려서 선거 막판까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선거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대전 중구는 매번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선거구인데 이번 대전 중구 선거에서는 양자 대결 구도 그리고 또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에 도전하는 것이 관전 포인트로 꼽히지요. 오늘 이 시간 대전 중구 선거구의 후보들과 차례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선에 도전하는 미래통합당 대전 중구 이은건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단수 공천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지역은 뭐 공천 때문에 뭐 컷오프도 되고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있고 한데 대전 지역은 현역 의원들이 다 단수 공천을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천 공관위에서 좀 뭐 높게 평가한 것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나름대로 공관위에서 심사를 철두철미하게 했겠지요. 뭐 그런 결과니까 뭐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뭐 인적 쇄신 뭐 또 물갈이론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역 의원들이 뭐 경선 없이 단수 공천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흐름하고 좀 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일부에 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 문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동안에 우리 미래통합당 전신인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쉽게 해서 자유한국당에서 공천 파동을 겪어서 국민들로부터 정말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뭐 옥새 파동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공천을 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당의 기본 방침이었고 따라서 아마 공천 과정에서 심의 과정에서 쉽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가장 주된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거기에 뭐 친박과 비박이다. 그래서 거기 기했던 사람들을 갈등이 심했었죠. 그랬던 부분들을 아마 상당 부분 공천에서 정리하는데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하는 부분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후속 조치로서 새롭게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심이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았었느냐라는 이런 논란을 불리켜서 지금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곧바로 제대로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당 전체의 공천 성공적인 공천이었다 뭐 이렇게 좀 자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대 국회에 이어서 이제 21대 국회까지 재선에 지금 도전을 하십니다. 사실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역대 최악의 저도 국회다. 인정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미래통합당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내가 상당히 시끄러웠고 또 그다음에 이 정치가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정치는 여야가 있게 마련이고 야라는 거는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할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로 간에 여야가 해야 될 일이라면 당연하면 우리 야당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여당도 제1야당인 우리 미래한국당의 의견도 좀 반영해 줘서 서로 협치를 해야 되는데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저 자신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여야에 싶어요. 모두 다 책임이 있다. 그렇죠. 20대 국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의정 활동 중에서 뭐 보람 있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사실은 제가 초선 의원이지만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성과가 보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이제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초선이지만 4년 동안에 저희 중구 지역에 가장 해결될 문제가 충남도청사 부지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이것이 예. 원도심 활성화에 아마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국유재산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 1호 법안으로 예. 그걸 해서 통과를 시켜서 현재 대전시에서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문화관광부와 대전시에서 다방면 대책을 마련해서 예. 우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자랑스러운 거는 사실은 2019년도 올 2020년도 새해에 서로 이제 신년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자리에서 대전시에서 2019년도에 가장 이룬 성과 중에서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말을 했냐면 쉽게 해서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한 예. 혁신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거다라고 예. 시에서도 아주 자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법안이 저 이은희 의원이가 대표 발의해서 예. 지난 정기국회 때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예. 박병석 의원, 민주당의 박병석 의원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예. 대안으로 했지만 예. 그 내용을 같이 합쳐서 대안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예. 어쨌든 뭐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여야 협치의 결과이다. 그건 뭐 이런 당연한 예.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대전 시민들의 염원 아닙니까? 예. 이거는 여야가 따로가 없습니다. 예.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요. 뭐 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뭐 저 밖에 나가서 선거 활동하시면서 많이 좀 느끼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예. 사실은 제가 지난달 2월 28일 날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나 국민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한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모임도 안 하지요. 경로당도 좀 폐쇄 조치했죠. 식당에 가보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택시들은 사람이 없어가 줄을 서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잘못하면 이런 상황에 너는 선거운동이나 하고 다니냐 말이야. 예.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 사실 뒤통수도 근지럽고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선거 운동하시기가 좀 조심스럽다. 예, 조심스러웠죠. 그래서 예. 저 혼자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게 4년 동안 제가 국회하면서 진짜 단 하루도 서울에 자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출퇴근을 했습니다. 예. 참 잘했구나 이런 예. 생각을 하면서 안일을 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지역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중구는 뭐 원도심 그쪽 지역에 상권이 많이 움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떤 어려운 말씀들도 많이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정말 이게 어느 한 부분에서 꼬이면 다른 부분까지 다 연쇄적으로 꼬여 들어가거든요. 예. 경제가 막히다 보면 참 국민들을 볼 때 송구스럽기가 참 한이 없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면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점을 가보면 사람들이 없고 예. 제가 그나마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이 택시들로 만나면 오늘도 그런 한풀이를 들었습니다만서도 우리 대전시에서도 예. 택시들에게 이 자금을 긴급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상당히 강합니다. 시 차원에서라도. 예. 예.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못하면 대전시에서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15만 명에 대해서 해준다고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 택시업계에 계신 분들에게도 손길을 좀 뻗쳐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 차원에서 지금 통합당 차원에서는 이런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아닙니까? 그동안의 예산을 편성해오는 과정에서 예. 뭐 그런 부분은 선심성은 안 된다. 복지도 선심성은 안 된다. 선별적 복지를 해야 된다. 예. 라고 주장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지금 국가의 재난이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고 우선 긴급 자원을 재난기금을 빨리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풀어서 삶의 희망을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예.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고 예. 지금 1차 추경을 11조 7천을 통과시켜서 하고 있지만
편성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빨리 현장에 투입을 시켜줘야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또 부족하면 2차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뭐 30조가 됐든 50조가 됐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저는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예, 추경이라도 안 되면 편성을 해서 빨리 해줘야 된다. 예. 예. 지금 이 당에서는 이런 지원 자체를 선거를 겨냥한 뭐 선심성 공약 포퓰리즘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 당론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개인 당론으로 의견을 채택된 말씀을 게 하셨어요. 아니고요. 예, 예. 당론으로 채택된 게 아니고 지금 시기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 얼마를 편성했느냐 이게 가지고 생색내고 무슨 뭐 표풀이 준다 저는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에 예.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전달을 해서 당에 예. 전달을 해서 국민들의 좀 어려움이 좀 극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생계를 위한 지원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예. 빨리 신속하게 그렇죠. 현금 예. 지원이라도 돼야 된다. 예,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가 아니면 지방 정부라도 나서서 뭐 예, 해야 맞습니다. 된다. 대전시에서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앙에서 추경이 편성돼서 지원이 되면 그걸 보완을 하더라도 우선 대전시 재원이라도 풀어서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현 정부의 이 방역 정책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이 방역 정책은 그 동안에 뭐 매스컴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서도 예. 이 방역 시스템이나 위기관리센터는 지난 뭐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를 겪어서 상당 부분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대처하는 것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간이나 의료진이나 이런 방역 대책을 그동안 잘 수립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나마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일례를 들면 왜 중국에 대한 입국 조치에 대해서 지금도 취하지 않고 있냐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예. 취했다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정치권에서도 하는 얘기고 많은 국민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대 환자가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 논리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유럽의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유럽도 저 입국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디가 낫냐 못하느라 이걸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방역 체계라든지 뭐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그런 나라들보다 상당히 발전돼 있다 저는 자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시국에 총선 얘기하기가 참 송구스럽다, 민구스럽다 뭐 이런 예, 말씀도 예, 하셨습니다만 예. 그래도 뭐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총선 관련 이슈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 시대 정신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 부분은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예.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금 30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제 소견입니다만서도 좋은 말들은 다 쏟아냈습니다. 예. 뭐 일자리 창출이다. 최저임금 인상해야 된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원자력을 폐기해야 된다. 뭐 많은 좋은 말들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반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 얘기도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지금 우한 코로나 사태가 보니까 예.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역에서도 그런 민심을 많이 읽고 계십니까? 지역의 뭐 충청권의 표심 전반적으로 역대 선거를 보면 늘 이제 균형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 공평하게 표를 주는 그런 선거의 결과를 많이 지금 도출을 해냈는데 지역의 표심은 어떻게 보시는지. 다녀본 결과로는 아마 제가 선거를 참 많이 치렀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 84년도에 정치에 입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많은 선거를 치르고 재선거도 많이 치러봤습니다만서도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아마 10명 정도 만나면 제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8명, 9명 정도는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차이가 납니까? 예,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이 정치인들은 본인들 지지하는 분들을 주로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나 지금 느끼는 건 뭘 느끼냐면 전혀 생각지도 안 했던 분들, 제가 알지도 못한 분들이 찾아오시고 전화를 주셔서 예. 문재인 정권 싫다 잘못한다가 아니고 천불나서 못 살겠다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런 걸 보면서 상당 부분 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 느끼고 있습니다. 저 상대 후보가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저 공천이 확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양자구도로 펼쳐지는데 네. 두 분의 관계가 지역에서는 뭐 개인적 인연이 또 여러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 인연이라고 할 수 있겠냐면서도 그 전보다 선후배지간이니까 전 제가 4년 선배입니다. 고등학교. 예, 서대전 고등학교 4년 선배입니다. 제가 좋은 친구예요. 좋은 후보고. 예. 그래서 선배 입장에서 후배들이 무럭무럭 혼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선배들이 끌어줘야 될 입장인데.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친구고 좋은 후배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 중구 선거에서는 여야 이런 경쟁이 정말 선의의 정책 대결로서 모험적인 선거를 한번 치러보고 싶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중구청장 하실 때 황운하 후보가 중부경찰서장을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분이 1년간 와서 있다 갔죠. 예. 그 유천동 대표적인 지역의 윤락가를 또 정비하는데 행정력과 경찰력을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정치는 냉혹해서 두 분이 또 이번에는 선거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서요. 선의의 경쟁을 해야죠.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 경쟁이지. 저는 지금까지 선거를 치르면서 아구다툼한 식으로 서로 추익탕 싸움하는 건 이건 우리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에게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칭찬하기도 바쁜데요. 예.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도 주요 선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지역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지역 현안 그리고 주요 이 공약 내용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걸 다 말씀드리려면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크게 세 가지만 제가 굵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전 시민들의 가장 관심사이고 요구하는 사항은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대전이나 충남은 그동안에 왜 배제됐느냐. 충청남도는 행복도시가 들어선다고 해서 배제가 됐고 대전은 연구단지를 보태서 그동안에 뭐 각 청사, 정부 청사가 들어와 있고 하다 보니까 배제가 됐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에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요. 이거는 여야가 따지지 않고 이번에 혁신도시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절대적인 당연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제가 앞장을 서서 뛰겠습니다. 저도 혁신도시법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또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대전시의 청사진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역세권이면은 지역이 동구지 않습니까? 그거는 역세권이라 그러면 지금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는 했지만 대전역에서부터 구충남도청 부지까지 중앙로 이 통로를 함께 그쪽까지 해서 다 포함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은 또 이제 대전으로 끌어오면 공공기관을 끌어오면 자기 지역으로 또 유치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자칫 이제 뭐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겠다라고 하니까 대덕구도 원도심이고 동구도 원도심이고 중구도 원도심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어서요. 그건 경쟁이 아니고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왜냐? 한 개만 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제2차 공무원 이전이 120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몇 개를 가져올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개씩만 가져와도 3개를 가져오는 거고 5개국에 다 나눠가지고 5개를 가져오는 거고 이건 우리들이 노력할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도 해야 되지만 지역 이기주의에 또 매몰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대전을 혁신도를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 문제고 그 안에서 혁신도시를 대전으로 유치를 시키되 그걸 어느 지역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건 해놓고 가져오고 얘기를 해야죠. 괜한 선거에서 또 이게 정치 쟁점화될까 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이미 우리는 오늘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예. 공동의 노력을 하자. 어허. 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예, 말씀 좀 지금 듣겠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기에는 첫 번째가 국민의 안전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위기를 국민들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해내고 이겨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예. 저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대전 중구의 발전, 대전시의 번영, 예. 그리고 시장 경제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하는데 초석이 돼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미래통합당 대전 중구의 이은건 의원과 말씀을 나눴습니다.